소유물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할 것. 홀가분하게 산다. 물건이 많으면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물건은 한정된 나의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끔 만든다. 특히 동작이 느린 고령자는 주변에 쓸데없는 물건이 많을수록 일상생활에서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난잡하게 널려있는 물건에 걸려 넘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벽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칠 수도 있다. 또 당장 사용하고 싶은 물건이 눈에 띄지 않아 여기저기 찾는 동안 시간이 걸리고 외출이 늦어지면 마음이 초조해져 더욱 피로해진다. 물건이 많으면 청소할 때도 성가시다. 하나하나 치우면서 쓸고 닦아야 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청소 기피증의 원인이 될지도 모른다. 물건이 너저분하게 널려있는 방은 청소하기도 귀찮지만 치워도 깨끗해 보이지 않는다. 즉, 청소 효과가 크지 않으니 효율이 나쁜 셈이다. 청소를 해도 말끔해지지 않으니 짜증이 나고 고생한 보람이 없다는 생각에 즐거워야 할 노후의 일상이 답답해진다. 마치 계속 굴러떨어지는 바위를 끊임없이 산 꼭대기에서 밀어 올려야 하는 벌을 받는 그리스 신화의 시시프스처럼. 그렇다면 이 귀중하고도 한정된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몸도 마음도 쾌적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필요한 물건이 바로 손에 닿는 곳에 있을 것. 소유물은 내가 관리할 수 있는 범위로 한정할 것. 이 두 가지만 명심하고 수납 공간의 60% 내에 물건을 보관하면 물건 때문에 희생하는 시간도 줄고 물건과 시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늘 여유롭고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어떤 물건을 갖고 싶은 마음이 일단 불붙으면 꺼뜨리는 데에 고생하는 타입이다. 나이든 지금은 물건을 늘리고 싶지 않다. 오히려 조금은 줄여나가며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해서 무력과는 점점 인연이 멀어지고 있다. 만약 갖고 싶다라고 생각했어도 바로 그 물건을 사거나 집안에 들이거나 하진 않는다. 아주 작은 것이라 해도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예를 들어 액세서리 같은 것은 사지 않기로 했다. 싸게 주고 산 것들을 포함하여 지금 가지고 있는 액세서리를 다 펼쳐보면 과연 앞으로 하고 나갈 기회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내 나이를 생각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식는다. 팔고 싶어하는 점원에게 예쁘네요 라는 인사를 남기고 보는 것만 즐긴 후 일단 그 자리를 떠나 집에 비슷한 게 있을 것 같지? 하고 나 자신에게 묻는다.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는 동안에 그것과 비슷한 물건이 집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이 떠오르면 기가하여 다시 점검해보고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것들은 처분한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 나이만큼 집에 잠들어 있는 보물도 많을 것이다. 몇 살이든 갖고 싶은 것은 생긴다. 그럴 때는 일단 다른 곳으로 관심을 옮기고 마음을 진정시킨다. 하룻밤 자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정말로 필요한가를 다시금 곰곰이 생각해본다. 언제 어디서 사용할 것인가, 어디에 보관할 것인가를 묻는 동안 갖고 싶다고 생각한 것에 대한 욕구는 대부분 어딘가로 사라진다. 뭔가를 갖고 싶고 사고 싶어졌을 때 자제하기 위해 스스로 정한 규칙을 떠올리면 마음의 갈등에서 대부분 벗어날 수 있다. 지금 필요하지 않은 것은 분명 미래에도 마찬가지일 테니 그 물건의 차례는 영원히 오지 않으리라. 나이만큼 주변이 많은 물건들로 가득할 테니까. 쓰레기집이 되지 않으려면 집안에 물건이 넘쳐나 곤란해하는 사람이 많다. 일본의 경우 집 한 채에 2만 개 이상의 물건이 있다는 조사 결과까지 있다. 어떻게 하면 집이 깔끔해질까요? 이런 내용의 상담 편지나 전화, 메일이 자주 온다. 물건을 버리세요 라고 대답하긴 쉽고 그러면 고민은 즉시 해결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시키는 대로 물건을 전부 버렸더니 마음이 허전하여 오히려 우울해졌다는 사람도 많다. 그만큼 물건과 그 물건을 소유했던 사람의 마음과의 관계는 생각 외로 깊다. 일단 내 손 안에 들어온 물건에는
특별한 감정과 추억이 깃들게 되니 처분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다. 아깝다. 이런 마음으로 물건을 소중히 여기며 검소하게 생활하면 에너지 절약으로도 연결되고 왜 그런지 가슴이 훈훈해진다. 그러나 아깝다고 생각하여 꽉 찬 공간에 억지로 수납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언젠간 쓰겠지 하고 처분하지 않으면 집안에 물건이 쌓여버린다. 쓸 일이 없는 증정품이나 사은품, 고장난 시계나 전자제품 따위가 집안에 비좁게 들어앉아 있으면 구석구석까지 청소하기 어렵다. 결국 위생적이지 못한 먼지투성이 쓰레기집이 될 테고 화재나 지진이라도 발생하면 더 위험해진다. 아깝다고 생각한다면 지금 있는 물건을 정성껏 손질해가며 사용하면 되는 것이지 불필요한 물건을 끌어안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또 새로 물건을 하나 샀으면 반드시 뭔가 한 가지를 버릴 각오를 하는 게 좋다. 나이 먹을수록 충동구매는 자제한다. 정말로 갖고 싶다면 시간을 들여 신중하게 보고 고른다. 시간을 끌다가 원하는 물건이 없어진다면 그럴 땐 인연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깨끗이 포기한다. 그 덕분에 물건이 늘지 않아 다행이야 라고 스스로 납득하고 안 그래도 집에 물건이 넘쳐나니까.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주방 일을 귀찮아한다. 그럴 때 하나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사용하면 전용 도구보다 편리한 점이 많다. 도구가 많아질수록 수납 공간도 손질할 시간도 필요해지니까. 기억력이 쇠퇴한 머리로 어디 뒀더라 하고 찾는 시간도 아깝다. 찾아다닐 시간에 요리를 했다면 벌써 완성되었을 것이다. 틀림없이 있을 텐데 안 보이면 스트레스도 쌓인다. 분주하게 집안일을 하던 젊은 시절에만 몰라도 지금은 최소한의 도구를 사용하여 하나하나 정성껏 요리를 즐기는 것도 좋다. 편리하진 않지만 옛날부터 써와서 익숙해진 도구를 이리저리 사용법을 궁리하며 쓰다 보면 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 같다. 요즘은 청소기를 돌리기보다 선물 받은 빗자루로 구석구석까지 신중하게 쓸어내곤 한다. 그러면 청소하는 기분도 들고 집도 마음도 더 말끔해지는 것 같아 즐겁다. 10분만 움직여도 땀이 나니 유산소 운동 효과도 있을 것 같다. 늘 물건을 찾고 있는 노인은 왠지 비참해 보인다. 그러지 않기 위해 나는 물건에 주소를 정해둔다. 눈에 안 보이면 같은 물건을 몇 개나 사게 되는데 주소를 정해두면 불필요한 물건이 늘지 않는 이점도 있다. 물건을 두는 장소를 정해놓는다. 사용하면 반드시 원래 있던 곳에 둔다. 이걸 습관화하는데 꽤 시간이 걸렸지만 불가능한 건 아니다. 보관 장소를 기억하고 있으면 물건을 찾는 수고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필요할 때 눈에 띄지 않아 초조해질 일도 없다. 저마다 생활 스타일이 다르므로 세면대나 서재, 화장대 서랍에 보관할 수도 있을 듯하다. 내가 자주 이용하는 장소를 생각하여 그곳에 수납하는 게 제일이다. 물건의 주소를 정했으면 옆에 남는 공간이 있다 해도 정해둔 물건 외에 불법 침입은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 고령화에 따른 건망증으로 뭘 찾고 있었더라 하고 자주 깜빡깜빡하기 전에 물건은 주로 사용하는 장소에 두고 반드시 원위치에 되돌려 놓는다. 이런 습관을 착실히 만들어 놓으면 건망증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에서 해방되고 물건도 필요 이상으로 늘지 않고 주거 공간을 산뜻하고 편리하게 유지할 수 있다. 버리면 인생이 바뀐다. 물건은 남아돌아도 곤란하고 전혀 없어도 곤란하다. 타인에 대한 원한이나 증오는 미련 없이 버리는 게 상책이지만 물건은 필요 없다고 다 버리기보다 마음에 드는 것으로 어느 정도 간직하고 있으면 인생이 풍요로워지기도 한다. 처치곤란한 물건은 모조리 버리라고 조언하는 책을 읽고 다 처분했는데 마음이 가벼워지기는커녕 오히려 쓸쓸하고 우울해졌다는 사람도 있다. 버릴 물건은 마음을 정리하면서 조금씩 처분하는 것이 이상적이고 부담스럽지 않다. 내게 추억이 되는 것, 소중했던 물건은 한꺼번에 버리지 말고 하나씩 시간을 들여 떼어내는 편이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도 좋다. 슬픔이나 괴로움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천천히 옅어지듯이. 매일 하나씩 물건을 줄이면 한 달에 30개, 1년에 365개를 처분할 수 있다. 한 방울씩 모아 병에 물이 가득해지고 한 걸음씩 걸어서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하나씩 빼기를 해가다 보면 어느새 물건이 적어지고 마음도 부담 없이 가벼워진다. 여분으로 사지 않으려는 노력까지 기울이면 지금 주변에 있는 물건을 알뜰하게 이용하는 지혜도 생긴다. 타인을 향한 미움이나 원망을 품고 사는 인생은 무겁고 어둡다. 평안해지고 싶다면 캐세라세라의 마음으로 모두 깨끗이 잊어버리려고 노력한다. 부정적인 감정은 모조리 버리는 편이 낫다. 원망이나 증오가 있으면 마음이 무겁고 괴롭다. 마음이 가볍지 않으면 나를 설레게 만들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다. 어두운 과거를 질질 끌고 있으면 미래를 향해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물건을 버릴 때는 조금씩, 타인에 대한 원한은 단번에 없애도록 한다. 쓸데없이 방치된 물건 없이 마음에 드는 물건으로만 둘러싸인 생활과 원한이라곤 조금도 없는 담백한 마음이 앞으로 인생을 밝고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다. 오키 사치코 저자의 홀가분하게 산다라는 책이었어요. 여러분은 언제 노화를 느끼셨나요? 좀 요즘에 자꾸 드는 생각은 손등에 핏줄? 그러니까 제가 작년부터 복싱 시작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핏줄이 되게 도드라지더라고요. 이게 잘 안 없어지고, 뭐 운동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노화가 제일 큰 것 같고, 아 이제 이렇게 되는구나. 좀 슬프더라고요. 손등에 자꾸 핏줄이 엄청 바닥바닥 서 있으니까 그거랑 흰머리 이렇게 막 보이는 거 있잖아요. 저는 아직 염색은 안 하는데 한두 가닥씩 보이면 그냥 뽑아버리거든요. 참. 그리고 모르겠어요. 체력적인 건 사실 잘 모르겠어요. 원래도 그렇게 막 체력이 엄청나고 막 이랬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음식을 막 엄청 클린한 식사를 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뭐랄까요. 되게 제 시간에 막 8시, 9시에 자고 막 다시 일어나고 이런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는 나이 탓을 할 수가 없는데 피부가 얇아지는 거? 이거랑 참 흰머리? 이게 큰 것 같아요. 아무튼 그리고 막 참 어느새 나이가 자꾸 먹는다 그죠? 너무 신기하죠? 어느새? 아니, 너무 신기하잖아. 그리고 계속 먹고 있잖아 지금도. 이런 생각 막 들면서 언젠가는 나도 진짜 혼자 뭔가를 못하는 날이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최대한 의지를 덜하기 위해서 물건을 하나하나 다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막 책에서 나왔던 깜빡깜빡 하는 거 사실 되게 젊은 사람도 솔직히 보기 안 좋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 되게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고요. 저가 깜빡한 적도 있는데 저는 엄청 많이 고쳤어요. 의식적으로. 항상 제자리를 뜰 때 자리 한번 둘러보는 거랑, 왜냐면 어렸을 때 뭘 자꾸 놓고 다녀가지고 신기하게 다 찾긴 했거든요. 특히 비싼 거 같은 거, 핸드폰 같은 거는 꼭 한국에서 잃어버렸을 때는 다 찾았어요. 한국 분들이 정말 착하고 어떻게 다 연락을 주셔가지고 보내주고 막 만나고 이래가지고. 근데 외국에서 날치기 당한 거는 뭐 날치기를 당했기 때문에 못 잡았죠. 아무튼 한국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연애 프로그램, 연애 참견이었나? 아무튼 근데 어떤 한 에피소드에서 진짜 덤벙대고 덜렁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 에피소드가 뜨고 나면 막 서정원 씨랑 막 다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거를 뭐 이렇게 참아줄 필요는 없구나. 이게 굉장히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옆 사람이. 그걸 다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 헤어지는 거를. 왜냐면 너무 덤벙대고 진짜 인생 관리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옆에서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게
얼마나 옆 사람으로서 스트레스인지. 그리고 예전에 제가 중국 친구랑 어울린 적이 있는데 도서관을 같이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중국 애들은 신기하게 현금을 많이 들고 다니더라고요. 현금을 좋아하고. 근데 저는 몰랐죠. 근데 그게 도서관에 있을 때 걔가 화장실에 갔었는데 제가 당연히 그냥 제 자리에 있었잖아요, 저는. 근데 그때 말고 이제 다 끝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막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돈이 없어졌다는 거야. 뭐 난리를 치는데 너무 당황스럽죠. 마치 나를 아니 나를 의심했다고 생각하기엔 좀 바로 너무 그렇게 넘겼으면 싶지만 계속 얘기하는 꼴이 솔직히 저를 의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짜증이 나더라고. 아니 그걸 그렇게 중요하면 자기 주머니에 꽂고 다니지 뭘 가방에다가 현금을 넣고 그걸 잊어버렸다고 지금 나한테 난리지? 이 생각을 들고 되게 짜증나더라고, 솔직히. 그래서 그 심정을 알 것 같아, 옆 사람이 되는 심정을.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내가 내 걸 잘 챙기는? 그래서 이것만 봐도 그런 것 같아, 진짜. 자기 인생 자기가 잘 꾸리는 게 남한테 제일, 득되는 것, 남한테도 되게 도움이 되는 일인 것 같아요. 가족으로서도. 자기 자기 한 몸 잘 챙기는 거. 그것만으로도 이미 굉장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라는 게 깨달았어요. 그냥 아무튼 그 친구랑은 지금 연락이 안 되는데 당연히 성격이 다른 것도 안 맞는 게 있었겠죠. 저는 어디 갈 때 중요한 게 있으면 다 들고 다니는 타입이거든요. 절대 안 놓고 다니고. 지금 다시 생각하니까 열받네요. 도서관에 뭐 CCTV가 있거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막 그 찾아주려고 되게 노력했어요. 그 CCTV 같은 거 연락하려고. 근데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그게 몇 년 전 일인데도 아직도 생각하면 스트레스예요. 그만큼 도둑 취급 받은 거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기분 좋지 않은 경험이고 주변 사람에게 그런 경험을 안겨주지 않으려면 내 거 잘 챙기고 만약에 덤벙거리는 성격이면 물건이라도 줄이자. 관리할 걸 없게 애초에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홀가분하게 산다. 참 말만 들어도 되게 홀가분해지지 않나요? 정말 인생을 신기하게 조금만 신경을 덜 쓰면 어쩜 이렇게 뭔가 어깨를 짓누르는 것들이 막 생기는지. 그래서 하루 정도 쉬고 싹 정리하고 이제 촉 켜놓고 차 한잔 마시고 하면 그때서야 좀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다음날 시작할 수 있고. 유니물모드 청취자 여러분들 전부 다 홀가분하게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